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뒤 1심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난 심규원 동해시장이 시장 업무에 복귀했다고 보도해드렸는데요. 민주당을 중심으로 사퇴 요구가 커지고 있는데 심규원 동해시장은 범죄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과하고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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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시도의원과 시민 등이 동해시청 앞에 모였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심규원 시장을 규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은 1심 구속기간 만료로 구치소에서 나와 불구속 상태가 된 시장이 업무에서 손을 떼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당장 시장직에서 사퇴하고 집에서 조용히 반성하며 재판 결과를 기다리면 된다. 취재진은 집회가 끝난 뒤 시장실에 찾아가 이들의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뚜렷한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심규원 동해시장은 시청 업무와 관련해 기소됐던 사건의 범죄 혐의에 대해 여전히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면서 시민들과 유권자에게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시민들은 시청 업무 관련 범죄 혐의에 대해서 시장이 숨김없이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혐의에 대해서 정확한 소명도 잘 없었는 것 같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리고 거기에 문제가 있었다면은 시민들께 진정한 사과가 있어야 되는데. 심 시장은 당분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주요 범죄 혐의는 3가지입니다. 먼저 한 수산물업자에게 지난 2022년 선거자금 명목에 5천만 원을 받은 의혹과 이듬해 출장 경비로 1,000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또 해당 수산물업자와 시멘트 회사 등과 짜고 자신이 통제 가능한 11억여 원의 자금을 조성한 의혹입니다. 지난달 24일 열린 공판에서 법원은 심 시장이 출석한 뒤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심 시장에 대한 공판은 이달에도 2차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이어집니다. 이후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심 시장은 무죄로 풀려나거나 재구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민선 8기 3주년을 맞아 횡성군이 핵심 산업인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내겠다고 표명했습니다. 전통적인 한우의 고장에서 나아가 모빌리티로 지역 경제와 일자리 활로를 마련하겠다는 건데요. 그간 성과와 과제를 황구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취임 3주년, 횡성군수는 이모빌리티 특화단지를 회견 장소로 잡았습니다. 지난 임기 가장 중점을 뒀고 남은 임기 방점을 두겠다는 의지입니다. 2023년 첫 삽을 떴던 특화단지 조성 사업은 2달 전 준공된 1톤 미만 소형 전기차 개발 지원센터를 시작으로 연말 완공되는 이모빌리티 기업 지원센터 등 2030년까지 10개 이상 사업이 모습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횡성읍 묵계리와 가담리, 입성리 일원 25만 평에 3단계에 걸쳐 3,500억 원이 투입됩니다. 정부 부처 공모에 선정된 8개 사업 1,700억 원과 지방소멸 대응기금 우수투자 186억 등 2,196억이 확정됐습니다. 여기에 특화단지 부지가 국토교통부 투자 선도지구로 선정되면서 가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오는 9월 승인 절차가 끝나면 산업단지 개발 전 토지를 매각할 수 있어 기업들은 산단 조성까지 수년의 시간을 아끼면서 오르기 전 땅값의 입주가 가능합니다. 산업단지를 다 만들려면 지금부터 기반시설하고 해서 몇 년 걸리잖아. 근데 우선 들어와야 된다고 그러면 이 원형지 상태에서 매각이 가능하다. 2027년 특화단지에 들어설 전기차 재제조 배터리 평가센터와 관련해 현대, 기아, 쌍용 등 업계 선도기업의 투자 문의가 이어지고 있고 인근 횡성초교 주변 군부대 부지에는 국토부 도시재생 혁신지구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정되면 LH 지원으로 모빌리티 시설과 주택단지를 지을 수 있어 도심까지 특화단지 사업을 넓힐 수 있습니다. 1차 산업의 기반 후에 이모빌리티를 통한 2차 산업, 생활인구를 늘린 관광 인프라까지 해서 3차 산업까지 가면 횡성이 지금보다 훨씬 더 활력이 넘치고. 지난해 법원 회생 인가를 받은 지역 전기완성차 생산기업 디피코가 운영자금 부족으로 또 다른 축인 완성차 생산망 구축이 주춤하고 있고 폐수가 발생하는 생산공장 유치는 장양리 상수원 보호구역 문제로 우회로를 찾아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횡성군 민선 8기 3주년 전통적인 한우의 고장에서 모빌리티 산업으로의 도약을 추진하면서 신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면서 에너지 취약계층의 여름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제도가 있지만 에어컨이 아예 없거나 전기요금이 걱정돼서 선풍기에만 의지해 찜통 더위를 견디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폭염경보가 내려진 날, 74살 최용철 할아버지가 사는 주택입니다. 방안이 숨이 막힐 만큼 더운데 선풍기 한 대에 의지해 여름을 나고 있습니다. 실내 온도는 바깥 온도와 거의 차이가 없는 30.1도. 습도가 76%까지 오른 상태여서 체감 온도는 2도 더 올라갑니다. 에어컨이 없으니까 엄청 덥죠. 덥고 습하고 막 그냥 뭐 이불에서도 그냥 막 썩고 막 그냥 냄새도. 에어컨이 있으면 좋은데 에어컨 뭐 살 돈이 있습니까? 그게 한두 푼도 아니고. 정부가 전기요금 일부를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혜택을 받고 있지만 에어컨을 살 형편이 안 되는 겁니다. 인근의 또 다른 수급자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춘천에서도 열대야가 나타난 요즘 잠까지 설치며 무기력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우니까 잠을 제대로 못 자겠고 아침에 일어나면 완전히 못 잤으니까 피곤하고 식욕도 없고. 에어컨이 있어도 전기요금 걱정에 들 수 없어 한낮에는 경로당 같은 무더위 쉼터를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집에서 에어컨 틀면 아무래도 많이 나오고 부담되니까 노인적으로 오지가 쉬러 와요. 에너지 바우처는 저소득 가구의 전기요금 등을 차감해 여름 냉방비와 겨울 난방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년에 1인 세대에는 29만 원, 4인 이상 세대에는 70만 원까지 지원되고 올해는 강원 전체 가구의 5% 정도인 3만 8천여 가구에 136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최근 정부는 에어컨 등 고효율 가전을 구입하면 30만 원까지 환급해주는 정책도 도입했지만 에어컨 구매 여력이 없는 이들에게 잠시나마 시원한 집은 여전히 그림의 떡입니다. MBC 뉴스 나금동입니다. 명월과 강릉의료원이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시범 사업에 참여합니다.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집안에서 필요한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올해 영월과 강릉의료원, 춘천 삼성연합의원 등 3곳이 추가로 지정되면서 기존 원주와 평창, 횡성을 포함해 모두 6개 시군, 8개 기관으로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의료원의 참여가 늘면서 어려운 중증 환자 관리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신임 경제부지사에 김광래 강원도립대 총장이 임명돼 오는 14일 임기를 시작합니다. 김진태 도지사는 정광열 경제부지사 후임으로 김광래 도립대 총장을 내정했다며 경영학자 출신인 김 총장이 민간 전문가로서 강원도의 산업과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7월 민선 8기 도정과 함께 임기를 시작한 정광열 경제부지사는 어제 퇴임했습니다. 강릉시의 주 취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량이 어제 오후 2시 기준 32.9%까지 떨어졌습니다. 강릉시에 따르면 올해 장마가 조기에 종료되고 누적 강수량이 평년의 절반에 불과해 오봉저수지의 저수량은 32.9%로 평년의 66.2%, 지난해 52.2%보다 훨씬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릉시는 생활용수와 농업용수 공급 부족에 대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민과 관광객 대상 물 아껴쓰기 홍보와 물 다량 사용업체와 공공기관에는 물 절약 협조에 나서고 있습니다. 민선 8기 3년을 맞아 김진태 도지사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3년간 도정은 특별자치시대 개막과 함께 규제는 풀고 산업은 키우고 도민의 삶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습니다.
축구장 1,818개 면적의 군사 규제가 해소되는 등 각종 규제가 풀리며 도민의 재산권이 회복되고 반도체와 바이오 수소 등 7대 미래산업 생태계가 조성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는 등 저출생 대응과 민생경제 회복, 농가소득 향상 등을 통해 도민의 삶을 높였다고 전했습니다. 속초시가 청초 유원지 엑스포 잔디광장을 지역 특색을 담은 문화공간으로 새로 단장합니다. 오는 9월 중순 준공을 목표로 실시되는 이번 사업은 노후화된 야외 무대를 철거하고 설악산 단풍잎을 형상화한 특수제작 직물로 비가림막 구조물을 설치합니다. 속초시는 이 구조물에 야간 경관 조명을 더하고 주변에 의자 등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 시민들이 다양한 볼거리를 즐기며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폐교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지난 2023년 공립야구 전문학교로 변모한 영월 상동고등학교 야구부가 제80회 청룡기 전국 고교 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16강에 진출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상동고는 지난 4일 서울 목동 야구장에서 열린 제80회 청룡기 겸 주말리그 왕중왕전 2회전에서 라온고의 6대4 역전승을 거두며 16강에 올랐습니다. 이는 상동고 야구부가 전국대회 참가에 거둔 최고 성적으로 상동고는 어제 우승 후보인 마산 용마고를 만나 10대3으로 7회 콜드게임 패를 당해 아쉽게 8강 진출에는 실패했습니다. 강원 춘천 2025 세계 태권도 문화축제가 개막해 13일까지 춘천 에어돔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세계 태권도 문화축제는 1,500여 명, 15일 개막하는 춘천 코리아 오픈 국제 태권도 대회에는 모두 2,0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춘천시는 대규모 태권도 대회를 맞아 오늘 송암 스포츠타운 에어돔 경기장에서 공동 환영식을 열고 축제 기간 의아모 드론 라이트쇼와 클라이밍 체험 등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선보입니다. 동해시가 여름 피서철 성수기를 맞아 지역 식당 등에 대한 위생 점검에 나섭니다. 이번 점검은 이번 주 목포항 일대 음식점 등 150곳을 시작으로 다음 주에 어달과 망상 등 오는 18일까지 모두 560곳에 대해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동해시는 점검 대상 업소에 위생모 등을 지급하고 관광객들에 대한 친절한 응대도 당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원 도민을 대상으로 속초와 일본, 부산으로 가는 크루즈를 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특별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광역자치단체와 여행업계가 협력해 지역민의 관광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